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자, 오늘은 6월 4일. 6월 4일. 일은 다시 이제 생업으로 돌아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업무가 곰소에서 끝났습니다. 천운인지 아닌지. 자, 곰소에서 끝나서 다시 공항 방파제로 왔고요. 아까침에 해비치 가족 호텔, 자, 포인트 잠깐 집어보고,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왔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 여유가 한 2시간 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시간만 바짝 쪼아보고, 낚시해보고, 퇴근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공항 포인트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오늘 예보상으로는 바람이 참 많이 불었는데, 지금도 바람이 안 부는 거 아닙니다. 자, 오늘은 현재 북동풍이 불고 있고요. 뒷바람이네요. 뒷바람이 불고 있고, 자,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포함해서 징검다리 연휴였죠. 징검다리 연휴에 사람들이 많이 다녀가서 그런지 현재 포인트에는 저 포함해서 한 5분 정도 조사님이 계십니다. 5분 정도 조사님이 계시고, 자, 보통 보리멸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시네요. 보리멸을 많이 하고 계시고, 갑오징어는 지금 저 혼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바람이 많이 분다고 예보가 돼 있었기 때문에, 아까쯤에 해비치 호텔, 가족 호텔 같은 경우에도 바람이 진짜 많이 불었어요. 여기도 많이 불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었는데, 실제 와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낚시를 못할 정도는 아니고, 어느 정도 선에서 낚시는 할 수 있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자, 지금은 공항 등대 쪽으로 완전히 붙었고요. 등대 쪽에서 정면을 바라보고 장타 때리고 지금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사용 장비는 제 장비는 이제 다들 잘 아시니까, 다이와 스토이스트 RT88ML 로드. 자, 릴은 24 루비아스 LT 2500 SDH 모델 사용하고 있고요. 라인은 한치 하면서 감았던 오우너 키즈나 합사 1.05 감겨 있습니다. 오늘도 갑오징어가 얼굴을 보여줄지 한번 도전해 볼게요. 제가 이제 들은 정보로는 원래 제가 잡았던 2번째 가로등 쪽에서 많이 나왔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첩보에 의해서 이제 등대 쪽에서도 좀 잘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등대에서 지금 트라이를 해보는 거고요. 우선 한 2시간 정도 해보면서 상황이 어떤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확실히 등대 쪽은 바닥이 울퉁불퉁합니다. 저 가운데 쪽보다 바닥이 확실히 거칠고요. 조류는 지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상황이 처참하네요. 쓰레기도 많고, 조사님들, 제 영상을 보고 오신 조사님들도 있을 것이고, 그냥 오신 조사님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조사님들이 있겠지만, 제 영상 보고 오시는 분들은 최소한 자기 주변 쓰레기만이라도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포인트가 낭비되다가 나중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 조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낚시 못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 어른들의 책임이 크잖아요. 최소한 그런 창피한 어른은 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뭐가 바뀌냐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기본적인 양심은 가지고 낚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안타깝네요. 주변 상황이 너무 처참해서 제가 철수할 때 일부 치우고 가겠지만 조금 해도 너무한 것 같아서, 저도 포인트 공개를 하면서도 이런 점이 많이 우려됐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공개를 하든 안 하든 많이 오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원래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그래도 실제로 또 맞닥뜨리니까 기분이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최소한 본인이 어지러 놓은 쓰레기는 본인이 좀 챙겨 가시는 걸로. 바닥이 거칠다 보니까 바닥에다가 잘 모아놨다가 제가 한꺼번에 치워서 갈게요.
조류가 왼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왼쪽으로 캐스팅을 해서 텐션을 잡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바닥 찍었고요. 이제 배들이 들어오는 시간이라서 확실히 배들이 왔다 갔다 많이 하네요. 제가 모자가 땀에 쩔어가지고 모자를 빨래를 좀 하느라고 놓고 왔더니 지금 모자가 없어서 좀 뒷모습만 보여드리고 있는데, 코가 뺑코 됐다고 집사람이 약 올리더라고요. 햇빛을 너무 많이 봐서. 선거날 포인트 3곳이나 뒤지고 다닌다고 왔다 갔다 했더니 코가 빨갛게 익어가지고 좀 보기 안 좋게 된 것 같습니다. 자, 낚시도 좋고 다 좋은데 본갑오징어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나가는 알짜리를 아니면 지키고 있는 애들, 뭐 이런 애들을 노리는 거지 유영하는 애들을 노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나온다고 해서 너무 속타하지 마시고, 뭐 날을 새 가지고 2마리 1마리 잡는 사람들도 허다한데 손맛이라도 한번 볼 수 있다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축복입니까? 네, 욕심을 내셔가지고 뭐 나는 5마리 할 거야 10마리 할 거야, 이거는 프로급 선수들도 못합니다. 그건 못하는 거기 때문에 운이 좋아서 바다가 대주는 것만큼 가져가시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겠죠. 지금 뭐 원투cep이라든지 이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닥에 진짜 난장판인데 마음이 아프네요. 물론 이제 루어 하시는 분들은 이런 쓰레기들이 발생을 안 하니까 뭐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지만, 루어가 꼭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본인이 버린 쓰레기가 굳이 아니더라도 한 번 정도는 치워서 좀 정화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깨끗한 환경에서 낚시하는 거 마다할 사람 없잖아요. 지저분한 환경에서 낚시하고 싶은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것이고. 그래서 원래 낚시를 처음 배울 때 장비 뭐 이런 캐스팅 하는 거 이런 걸 배우는 것보다 매너부터 배우는 게 맞습니다. 매너, 낚시의 매너, 주변 정리하고 주변에 이제 낚시하시는 동료 조사님들하고 도란도란 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매너를 배우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이렇게 어지럽히고 정리도 안 하고 가는 이런 조금 어떻게 보면 몰상식한 그런 매너를 가지고 있으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대상으로 잡아간 가족들이 좋아하겠어요? 아니면은 주변에서 인상 쓰는 어린 조사님들이 좋아하겠어요? 절대적으로 이런 부분은 조금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뭐 어제는 탐사 목적으로 왔다 갔다 했지만 궁항에서 자리가 없어서 제가 낚시를 못한 것도 조금 많이 아쉽긴 하더라고요. 확실히 뭐 제가 영상으로 올리질 않고 그냥 저 혼자만 나만의 포인트로 해가지고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터질 일은 없었겠죠. 제 주변 분들이나 아니면은 제가 낚시 동료로 삼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 외에는 이 포인트를 몰랐을 건데 뭐 일반인들도 지금 많이 오시는 거 보면 확실히 포인트가 많이 공개가 된 것 같습니다. 아까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포인트 공개된다고 해서 후회는 없어요. 후회는 없는데 오신 분들이 조금 주변 정화를 좀 해주시고 가시면, 끝나시고 낚시 다 끝나시고 주변 정화를 좀 해주시고 가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빌려온 환경을 저희가 돌려줄 때 이런 환경을 돌려주려고 저희가 빌려온 건 아니잖아요. 때문에 되도록이면 조금 끝나고 치우는데 진짜 채 5분도 안 걸립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쓰레기만 가져가셔도 충분히 정화에 도움이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 꼭 신경 써서 좀 서로서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닥이 끈적하네요. 오늘은 조금 앵글을 멀리 잡아봤는데 휘임새라든지 이런 거 잘 보이나 모르겠네요. 너무 멀리 잡은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대상어가 나와서 잡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참 좋을 텐데 오늘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사용하는 애기는 비블럭에서 나온 리얼 새우애기 고추장 디자인이고요. 단차는 현재 뽕돌 단차는 7cm, 애기는 목줄 없이 그냥 직결로 붙였습니다. 오늘도 어제 조금의 영향이 조금 덜 가신 것 같아요. 조류가 왼쪽으로 조금 흘러줬으면 좋겠는데 던진 곳에서 지금 제 발 앞으로 천천히 끌어 당겨져 오고 있습니다. 조류가 없으면 생물들은 이제 바닷속 안에 있는 생물들은 먹이 활동을 잘 안 합니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은 되도록이면 피하는 물대이다. 조금은. 자, 우리가 궁항이 조금이라고 해서 다른 곳이 조금은 아닙니다. 자, 각 바다, 각 지역마다 물대가 약간씩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꼭 지역별로 확인하셔가지고 낚시 진행하시면 돼요. 지금 현재 궁항이 1물로 알고 있습니다. 1물. 격포 궁항 1물로 알고 있는데, 자, 격포 궁항 1물이라고 해서 다른 지역이 1물이 아닙니다. 바다는 넓기 때문에 조류가 조석 간만의 차가 서로 다 달라요. 특히나 남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예 반대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꼭 확인하셔가지고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상황이 제가 봤을 때는 짱물이 가는 것 같아요. 자, 바람은 지금 현재 북동풍이 불고 있고 조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물이 안 가서 그러는 영향일 수도 있고, 라인 쳐지는 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짱물이 가는 걸로 같아요. 짱물이라는 게 바람 방향하고 물 안에서 흐르는 조류가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라인 텐션이 잡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바람은 물 수면 위에 올라와 있는 바람은 왼쪽으로 불고 있는데 이제 물 안에서 조류는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바람은 줄을 밀고 라인은 이게 수면 밑에서 조류는 오른쪽으로 밀기 때문에 텐션 잡기가 더 힘들어져요. 자, 그렇다고 해서 갑오징어 입질이 안 느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낚시 한번 진행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짱물이 갈 때는 뽕돌을 조금 약하게 쓰는 것도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바람을 밀고 조류는 땡기기 때문에 뽕돌을 원래 사용하시는 것보다 조금 낮춰서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일반적으로 갑오징어 할 때 본인 장비나 라인이나 세팅 값에 따라 가지고 3호부터 시작을 해서 10호, 그리고 이제 포인트에 따라서 20호까지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포인트 안 가리고 5호로 세팅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봉돌을 안 가지고 다니냐? 그건 아니고 5호, 7호 정도 가지고 다녀요. 그 이상은 잘 안 챙깁니다. 왜냐하면 봉돌 호수가 너무 올라가 버리면 아무리 세팅 값이 잘 맞더라도 내가 느끼기가 힘들어요. 라인 세팅이라든지 릴 세팅이라든지 로드 세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 감각이 딱 5호나 7호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제 그런 세팅 값을 찾아가는 것도 낚시의 묘미죠. 근데 본인의 세팅 값을 찾지를 못하고 그냥 낚시방에서 이걸로 하세요, 저걸로 하세요 했을 때 그렇게 했다가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조류가 센 곳으로 가는데 뽕돌을 너무 낮은 것만 챙겨와 버리면 바닥을 찍지도 못하고 그냥 흘러버려요. 자, 그런 문제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자, 본인만의 세팅 값을 찾아내셔야 된다는 거. 한치 낚시에서도 보셨죠? 본인만의 세팅값, 본인만의 수심을 찾으셔야 됩니다. 사람마다 수심이 다 다르고 세팅값이 다 다르기 때문에 딱 그 지점이 찝어갖고 들어간다고 해서 내가 그 수심이 딱 맞는 게 아닙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세팅도 제 로드와 제 라인과 제 릴에 딱 맞춰져 있는 세팅값인 거지 여러분의 세팅값이 아닌 거예요. 자, 바닥을 질질 끌고 올 때 누군가 땡기는 입질을 내가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세팅값을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갑오징어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입질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바깥으로 땡기는 입질, 가장
많이 나오는 입질이죠. 바깥으로 당기는 입질, 안쪽으로 들어오는 입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카 펀치가 있겠죠. 이카 펀치는 탁 때리는 느낌이에요. 자, 로드 텐션을 잡은 상태에서 로드 위를 이렇게 손으로 탁 때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느낌의 탁 때리는 입질이 와요. 근데 이카 펀치를 쳤을 때는 바로 후킹을 하는 게 아니라 수중 동영상이나 이런 거 보시면은 이카 촉수죠. 촉수를 촥 애기에다 쏜 다음에 이게 앞으로 쫙 당겨집니다. 당겨져서 얘가 물 때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탁 때리는 입질이 오면 여유줄 감아 주시고 그 다음에 후킹을 딱 때려 주시면 돼요. 자, 이카 펀치가 온다고 해서 내가 놀래 가지고 뒤로 딱 물르는 순간, 자, 촉수만 지금 걸려 있는 상황에서 얘가 놔버립니다. 자, 주둥이가 최소한 바늘 귀 근처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카 펀치가 그래서 처음 맞는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카 펀치는 맞고 나서 바로 챔질을 하는 게 아니라, 자, 여유줄을 감아 놓고 이카 펀치 이제 촉수가 줄어들면서 갑오징어 주둥이가 애기에 붙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게 진짜 주요합니다. 별거 아니지만 처음 느끼시는 분들이 그 느낌을 잘 몰라가지고 이카 펀치 때렸다고 놀라가지고 후킹 그냥 바로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자, 무게감 충분히 느끼고 후킹 해도 잡힐 놈들 다 잡혀요. 그래서 가을 갑오징어 하시는 분들이 봄 갑오징어를 잘 못 하시는 이유가 계속 그 이카 펀치만 기다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 소리대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무게감을 느끼시는 게 중요한 건데, 그거를 느끼려고 하질 않고 이카 펀치 언제 때리나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봄갑이랑 가을갑이는 느끼는 바가 약간 다르다. 물론 저는 봄갑을 하면서 이카 펀치를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 가을갑이 하면서는 많이 느껴봤는데 봄갑 하면서는 지금까지 이카 펀치를 느껴본 적은 없어요. 애들이 안 때려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싹 잡고 가만히 있어서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봄갑을 하면서 이카 펀치를 저는 느껴본 적은 없어요. 그 정도로 예민하다는 소리죠. 신중하다는 소리고, 말 그대로 산란을 해야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신중한 겁니다. 신중한 거. 자, 그 점 잘 이해해 주시고 낚시하실 때 응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지금 입질이 계속 없기 때문에 영상 촬영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하도록 할게요. 자, 금방 금어기 새끼 한 마리 나왔습니다. 쭈꾸미네요. 자, 방생해주고 다시 시작할게요. 자, 느낌이 좋은 것이 방송을 켜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방생하고 다시 시작합니다. 아까쯤부터 계속 끈적끈적한 느낌이 있더니 갑오징어가 아니라 쭈꾸미였던 것 같아요. 하긴 낙지도 금어기여서 못 가져가고 쭈꾸미도 금어기여서 못 가져가고, 자, 금어기는 기본적으로 지키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잘 지켜주시면 됩니다. 갑오징어, 산란 갑오징어 잡는 것 때문에 좀 불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산란 갑오징어가 금어기가 없는 이유가 있겠죠. 그걸 좀 잘 생각해 주시고 댓글에 올리시는 분들, 우리나라 해양수산부가 갑오징어 금어기를 설정 안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제가 뭐 해양수산부에다가 진정을 넣어 가지고 갑오징어도 뭐 금어기를 만들어 달라 이런 말은 아니지만, 각각 어종들마다 개체가 있는 거고 그 개체 수에 맞춰서 그 어군을 조정하는 거고, 그 조정하는 거에 있어서 불편해 하신다고 하면 정부에다 진정을 하셔야지 제 유튜브에다 오셔가지고 말씀하신다고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갑오징어 같은 경우에는 금어기가 없습니다. 금어기가 없기 때문에 가을에는 일반 갑오징어를 잡는 거고 봄에는 산란 갑오징어를 잡는 거예요. 자,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셔서 제가 한마디 올렸습니다. 자, 조류가 방향을 맞춰서 잘 뻗고는 있는데 오늘은 나와줄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바닥에 쭈꾸미가 많아서 그러는 건지 끈적끈적해요. 확실히 지금 금방도 우연치 않게 한 마리 걷어내긴 했는데
쭈꾸미는 금어입니다. 절대로 가져가시면 안 돼요. 제가 뭐 가져가라 마라 이런 말은 안 드리겠지만, 경찰한테 걸리면, 해경이나 경찰한테 걸리면 벌금 무지막지합니다. 그래서 괜히 한 마리 어떻게 한번 요행히 가져가 보려다가 피봐요, 피봐. 되도록이면 금어기는 지키시는 걸로. 그거 아니어도 가져갈 거 많잖아요. 다른 거 금어기 아닌 애들 잡아서 가져가시면 되죠. 자, 오늘도 바람이 잔잔하니 참 좋은데, 대상어가 나와줘야 될 텐데 오늘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영상 편집 실력이 뭐 아주 출중한 편이 아니어가지고, 저는 어지간하면 녹화해 놓은 거 그대로 그냥 통으로 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통으로 씁니다. 어지간하면 안 자르고, 자르는 방법도 잘 몰라요. 이제 자르는 방법 배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보실 때 불편하시더라도 제가 실력이 좀 미천해서 그러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서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바닥이 이쪽 방향이 원래 제가 하던 왼쪽보다, 오른쪽보다는 조금 더 거친 느낌입니다. 이쪽으로 잘 나왔다고 해서 이쪽으로 바람도 지금 대는 방향으로 불기 때문에 촬영 자체는 이쪽이 지금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대상어를 보려면 조금 정면으로도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날 제가 원래 통영 쪽에서 타던 배가 자리가 비어서 한 번 더 리벤지를 갈까 생각은 하고는 있는데, 이제 금전적으로 지금 현재는 여유가 없어서 영상 촬영을 위해서는 가야 되는데, 뭐 저도 생활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뭐 생업을, 제가 전업 유튜버를 하는 게 아니라서 이거 가야 돼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조금 마음이 그렇긴 한데, 나중에 조금 여유가 풀리면 여수 리벤지 하러 이제 여수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여수 쪽은 이제 제가 실제로 봤잖아요. 오징어가 많이 나온다는 걸 실제로 봤기 때문에 여수 쪽보다는 원래 잘 잡았던 통영 쪽으로 한번 일정을 잡아서 트라이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날씨를 꾸준히 보고는 있는데 날씨가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날씨 선정하는데 조금 신경을 기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방 물고기가 때리고 간 것 같아요. 물고기가 푸드득 했습니다. 현재 이곳은 보리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은 아니어도 많이 있기 때문에 보리멸이 조금씩 건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영상을 켜놓으면 안 물어요.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배터리도 얼마 없어서. 자, 쭈꾸미 이수 얘도 방생합니다. 나오라 할 때는 안 나와요. 안 나오라 할 때는 나오고. 뭔가 해창이 되면서 분위기가 좋아진 건 맞는데, 진짜 이 분위기가 갑오징어로 이어질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우선 동영상은 틀어놓고 한번 해볼게요. 조건 자체는 참 좋은데 대상어가 안 나오니까 답이 없네요. 조건은 참 좋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
작물도 살짝 죽었고, 바람도 죽었고, 조류 방향이랑 바람 방향도 맞고, 참 좋은 상황인 것 같은데, 갑오징어만 없어요. 쭈꾸미만 있고, 타지 말라는 쭈꾸미만 타고, 갑오징어는 안 오고 있습니다. 중간에 한번 제대로 당기는 입질이 왔는데, 제가 이제 핸드폰으로 뭘 좀 한다고 어문짓하니까 입질이 탁 와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후킹을 세게 하긴 했는데, 걸리질 않아서 갑오징어는 얼굴을 아직 못 봤습니다. 되도록이면 조금 얼굴이라도 보고 갔으면 좋겠는데, 맘처럼 안 돼서, 원하는 대로만 되면 그게 낚시인가요? 이렇게 극복하면서 할 수 있으면 좋은 거겠죠. 쭈꾸미도 상당히 예민하네요. 탄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바닥에 뽕돌이 없는 느낌, 그런 느낌이어서 살짝 들어서 후킹 했더니 쭈꾸미가 올라옵니다. 근데 아까쯤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쭈꾸미는 금어기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적정 보호 차원에서 놔주시는 게 좋아요. 물론 이제 개인 선택이지만 양심이죠, 양심. 가져가시는 분들도 덜어 있으시니까. 이렇게 좋은 날 나와주면 딱 베스트인데 나오질 않아서 또 쭈꾸미가 알짱거리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조류가 조금 있다 보니까 슬랙 라인이 생겨서 바닥에 라인이 조금 걸리는 느낌이 납니다. 이럴 때는 채비를 다시 해가지고 데미지 먹은 라인을 제거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냥 하시다가 갑오징어라든지 이렇게 조금 큰 개체가 물어버리면 그때는 이제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런 상황에 미연에 방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바닥에 쓰레기가 많아서 이제 철수할 때 쓰레기를 좀 일부 치울 건데, 바닥에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한 봉지 가지고는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제가 낚시했던 주변은 깨끗하게 치워놓고 철수하겠습니다. 이제 숭어도 뛰고 분위기는 좋아요. 옆에 이제 보리멸 잡으시는 조사님도 상당히 마리수를 하신 것 같아요. 회창이 되다 보니까 애들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저렇게 숭어가 양 올릴 때는 진짜 탁 대가리를 때리고 싶은데 꼭 낚시 안 될 때 와서 이렇게 약 올려요, 숭어들은. 참 신기하게도. 돌멩이 있으면 확 던져서 그냥 대가리 탁 때려주고 싶어. 자, 한 번만 들어오면 됩니다. 한 번만. 자, 시원한 입질 한 번만 들어오면 확실하게 걸어서 잡아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한 번이 아직 안 오네요, 기회가. 아까쯤에 왔던 그 기회가 마지막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한 번 더 저한테 기회를 줄 것인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입질은 진짜 많이 들어왔어요. 제가 봐도 조금 입질은 많이 들어왔는데, 제가 그냥 놓아버리고, 제가 굳이 후킹해서 다시 놔줄 바에는 이렇게 밑에 완전히 걸렸다가 빠진 경우에는 애기 바늘에 이물질이 분명히 껴 있을 겁니다. 되도록이면 제거를 하고 낚시를 하는 게 좋아요. 이물질이 있으면 입질을 안 합니다, 갑오징어들이. 다행히도 없네요. 모자가 없어서 살이 타요. 귀도 타고 코도 타고.
얼굴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가 빨갛습니다. 살이 타서. 집사람이 선크림 좀 잘 바르고 다니라고 하는데 제가 피부가 지성이어서 뭔가를 바르면 끈적끈적해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뭐 남자인데 조금 타고 말죠 뭐. 큰 거 있겠어요? 별거 있겠어요? 이렇게 방송 켜놓으면 입질 오던 것도 안 와요. 참 신기합니다. 이제 공항 쪽으로 회항하시는 배들도 거의 다 들어온 것 같아요. 아까쯤에는 5분이나 10분 간격으로 계속 배가 들어와서 채비를 철수하느라고 되려 낚시 시간이 더 짧았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회항하시는 배들이 다 들어온 것 같아서 더 이상 배 들어오는 소리는 안 들리네요. 질문 중에서 꼭 더블 핸들 모델을 써야 되냐, 이런 질문도 있더라고요. 더블 핸들은 애깅 전용으로 나왔다고는 하지만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자, 파워 핸들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핸들이 위로 올라와 있을 때 자동으로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액션이 들어갈 수도 있고, 더블 핸들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균형을 서로 잡아주죠. 180도로 릴이 뻗어 있기 때문에 릴 손잡이가 그래서 그러는 거고, 불필요한 액션을 줄여주기 위해서 파워 핸들보다는 더블 핸들이 좋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간지도 나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기능적인 면과 또 이제 디자인적인 면에서 더블 핸들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애깅 릴들이 보통 더블 핸들로 많이 돼 있죠. 애깅 릴들이. 자, 그런 애깅 릴들 구입하실 때 되도록이면 가벼운 걸 왜 써야 되는지는 지금 낚시하는 거 보시면 아시겠죠. 계속 바닥을 질질질질 끓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거운 릴과 무거운 로드로 세팅이 되어 있으면 다른 사람 5시간 6시간 낚시할 때 자기만 2-3시간 정도 낚시하면 손목이 아파서 낚시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량 릴로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경량 릴이 정답은 아닙니다. 릴하고 로드하고 조합이 맞아야 그게 세팅이 되는 거지. 릴은 가벼운데 로드는 가벼운데 릴이 무겁거나, 아니면은 로드는 무거운데 릴이 가볍거나 이래버리면 밸런스가 더 무너집니다. 실제로 저도 낚시를 처음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제 장비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떨어지고 있을 때, 그때 당시에 에메랄다스 모델을 처음에 구입을 했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스트라디 CI4라는 모델이 있었어요. 그 모델이 최경량으로 세팅이 가능한 모델이었는데 두 개를 조합하고 나니까 되려 밸런스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장비가 두 개 다 가볍다고 해서 무조건 능사가 아니고, 두 개 다 무겁다고 해서 또 밸런스가 잘 맞는 것도 아니고, 로드하고 릴의 조합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그거를 그때 처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런 부분들은 장비를 구입해서 실제로 사용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뭐 로드에다가 이렇게 받쳐놓고 밸런스가 어디 기준 무게중심이 어디로 가 있느냐 막 이런 거 테스트하고 하는데 다 좋습니다. 좋은데 실제로 사용하기 전까지는 몰라요. 실제로 사용하기 전까지는. 자, 저도 이제 워털낚시에서 영업을 했던 사람이지만 실제로 로드 끝에 잡고 휘면서 휘임새 보여준다고 그게 다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릴도 마찬가지입니다. 릴도 그냥 릴링 했을 때는 좋아요. 근데 라인을 걸어서 채비를 해가지고 세팅을 하고 나면 그 밸런스 값이 약간 달라지는 릴들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하실 때는 신중하게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 내 로드하고 릴하고 밸런스가 잘 맞느냐 안 맞느냐, 그리고 이건 또 신체적인 조건도 좀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애깅 로드는 뭐 84M대가 명기다 이렇게 거의 그냥 기준점으로 잡혀 있죠. 근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88대를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 키가 지금 180 정도 되고 몸무게가 100kg 정도 됩니다. 체격적으로 84대보다는 88대가 90대나 이런 게 더 맞는 건데, 애깅 때는 90대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차선책으로 지금 88 ML대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 물론 로드가 연합니다. 연한데 저는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공부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로드랑 릴이랑 라인이랑 밸런스를 찾아가면서 내 몸에 익숙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84M 때보다도 훨씬 더 자유자재로 지금 다루고 있어요. 84M 때는 옛날에 잠깐 가지고 있었는데 제 몸에 잘 맞지도 않았고, 제가 이제 물론 제 몸에 익숙하게 만들었다면 당연히 쓸 수 있겠죠. 근데 요즘은 개성 시대잖아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로드 가지고 있는 것보다 조금 다른 스펙으로 나만의 개성을 좀 나타낼 수 있는 거여서, 그리고 제 체격도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감안을 해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냥 막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몸, 신체 밸런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영상을 키면 입질이 안 옵니다. 쭈꾸미도 안 와요. 참 신기하죠. 자, 영상을 끄고 다시 한번 도전해 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생활낚시 염라입니다. 자, 바람 소리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곳은 부안 모항에 보시면 이렇게 해수욕장이 존재하는데요. 이 해수욕장에 저 끝에 보이는 곱보리, 저 곱보리가 상당히 유명한 포인트죠. 전설의 백갑 포인트입니다. 이게 가을가비가 나올 때 저 곱부리에서 하신 분이 백갑을 찍으셨다고 유명해진 포인트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람이 많이 불어서 오늘은 낚시를 하러 온 게 아니라 포인트 탐사차 한번 나와봤고요. 간조가 되면 저 끝에 있는 곱부리가 많이 나오지만 만조가 되면 물이 차면서 퇴로가 막힙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조심해서 진입하셔야 되고, 이쪽 반대편 끝에 이쪽도 포인트가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쪽은 조류가 센 구간이기 때문에 봉돌을 조금 높게 사용하셔야 된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자, 이 점 참조하시고, 봄갑은 이쪽에서 나온다 안 나온다 이런 정보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을갑이, 그 다음에 쭈꾸미 본 시즌 때 한 번 정도 도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모항 해남